안전한 자산관리 웰스케어 전문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화요일 오늘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불과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42포인트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죠. 어제 그 이머징 마케트의 리밸런싱으로 그 한국 시장을 약 비중을 0.3% 축소한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2조 4천억의 큰 폭의 매도세를 보임으로써 그동안 장을 강하게 끌고 왔던 외국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에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오늘 불과 하루 만에 장이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42포인트로 또 상승을 시켜서 지금 장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쉽게 끌어올렸다가 놨다가 이거를 주도할 수 있는 물론 그 주도권을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한 면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기관들이 큰 폭의 매수세를 주도하면서 장세를 다시 원위치로 올려놓은 게 아닌가.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많이 나왔고요. 어제 제가 시황했던 내용 중에서 몇몇 분들이 댓글로 그 이의 이제 질문 비슷하게 하신 내용을 또 좀 다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대한항공이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 KCGI 측이 냈던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이 오히려 기각됨으로써 이제 대한항공이 순탄하게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그 절차에 진입하게 되는데 향후에 그 대한항공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앞두고 어떠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제가 그동안 그 우리 정통 주식 채널에서 그 뉴스에 의한 그 효과 그리고 재료가 남아있는 그 종목들에 대해 일정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가 그 종근당, 물론 이제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 이 두 종목이 나파모 스타트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로부터 그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이상이 통과됐다 해서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이 종근당이 두 개로 기업 분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근당이 있고 종근당 바이오가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분은 똑같이 종근당 홀딩스가 모기업이 되는 거죠.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순환 출자를 해가지고 종근당이 종근당 바이오를 지배하고 또 종근당 바이오와 종근당 홀딩스 이런 순환 출자가 되는데 유일하게 이 종근당이라고 하는 데는 종근당 홀딩스가 말하자면 큰 기업, 큰 집 기업으로 종근당을 자본금이 270억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가 약 130억 정도, 547만 주가 되죠. 시가총액 3,900억 정도가 되는데 양쪽을 이렇게 분할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업무 제약업의 그 업무 자체도 그러니까
제약업의 그 제약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 나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종근당에서는 신약 및 계량 신약, 제네릭 쪽에 전문으로 하고 있고, 뭐 표적 항암제라든가 자가 면역 치료제 이런 쪽이고, 이쪽 종근당 바이오는 항생제라든가 당뇨병 치료제,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을 전공으로 하는데, 어제 그 나파모스타트는 순수하게 종근당 쪽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한 그룹에 어떠한 그 큰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다른 형제 기업에도 나중에 일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회사가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종근당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 자체가 이미 17만 원대에 있고 시가총액도 1조 8천억이 되다 보니까 이 투자의 심리상 종근당 홀딩스로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종근당 바이오 쪽을 어제 만약에 상한가로 따라갔다 하더라도 오늘 무려 77,900원 하루에만 20%가 넘는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들한테 완벽하게 똑같이 제공이 되고 완전 경쟁의 시장이어서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증권 시장입니다.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노출됐다 하고 또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반영되는 것은 그 각 종목별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회사는 좋은데 주가가 못 올라간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그렇듯이 이 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듯 하면서도 비합리성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주식도 상대적으로 물론 그 상승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고가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가 쪽에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종근당 바이오가 900만 주 거래되는 그런 상황에서 종근당은 이 업무를 맡아서 한다 하더라도 거래되는 건 43만 주 정도 거래되고 진짜로 이 회사의 주가 반등은 종근당 바이오에 미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뭐 이 정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저희 채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관심을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대한전선이 드디어 3일 30분 단위로 거래되는 마지막 날인데요. 대개 마지막 날은 그 주가가 종가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선취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처럼 장중에 약하게 출발하면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고요. 내일 하락하면 목요일부터 접속 매매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걸로 참고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대한항공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한항공 그 KCGI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그러니까 한진칼의 모기업에 증자를 하게 하는 자금 지원을 해서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 이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이제 일정대로 대한항공이 증자를 추진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대한항공을 이제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이 대한항공의 그 주가 차트를 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거의 코로나가 2월, 3월 최고의 그 극한 상황이 됐을 때 거의 뭐
국내선도 그렇고 국제선도 그렇고 비행기가 거의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계류장에 비행기를 그냥 놀리면서 고정 비용을 감당하고 하면서 실적이 얼마나 악화가 됐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흔히 컨택 관련주라고 얘기하죠. 대면 관련주들의 주가 회복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종합주가지수도 코로나 직전에 암울했던 그런 거를 딛고 주가지수도 이미 2600대 돌파한 이런 시점에서 대한항공이 2009년 35,000원대를 찍고 1,700원까지 하락했던 것이 최근에 아주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데 무려 80% 정도, 79% 정도의 유상증자인데요. 이 유상증자를 눈여겨보라 이런 뜻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추가로 이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으로는 제가 많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요. 오늘 뉴스 효과로 인해서 이 주가가 장중에 기각 결정이 났을 때 무려 11%까지 올라왔었죠. 28,400원에서. 그렇지만 일정이 남아있는 그런 주가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장대 음봉으로 뉴스에 의해 뉴스가 확정될 때 주가가 발표되기 직전이 주가가 최고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많이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물론 고점에서는 2,000원 정도가 하락이 됐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대한항공이 약 80%의 유상증자를 하고 발행가가 14,400원이거든요. 14,400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만 해도 무려 12,000원의 가격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여행 관련주 지금 뭐 하나투어라든가 대표적으로 한번 하나투어 같은 거 한번 봐볼까요? 하나투어 여행사 관련주로 과거에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던 종목이 하나투어를 또 꼽을 수가 있죠. 무려 과거에 78,000원, 8만원, 10만원 가까이 호가된 이 주식이 해외여행 문이 닫히고 나서 26,000원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4만원대 횡보하면서 어느덧 55,000원대까지 이렇게 회복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 백신이 출현하게 되고 하면 항공주들도 그동안에 억눌렸던 시세가 점차 빠른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무지 크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장이 약세일 때는 이 유상증자 80%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는데 지금은 이제 본주가 올라가면 유상증자를 받으려고 매수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두산 피월셀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서도 신주 인수권 매매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대한항공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발행가가 14,400원, 기준일은 내년이죠. 2021년 1월 26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유상증자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금년 말부터 또는 내년 초부터 벌써 미국에서는 화이자라든가 이런 거 뭐 백신을 실어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효능이 90% 이상 된다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생각보다 빨리 또 좀 잡힐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 주식이 또 3만 원 이상으로 또 치솟게 되면 이 유상증자가 하나의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대한항공은 신경을 써서 보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기준일이 내년 1월 26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이 종목을
유상증자를 청약하는 것도 3월 달, 그 다음에 가격도 조정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일정들이 남아 있지만, 이제야말로 컨택, 대면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봤던 항공주를 투자할 수 있는 적기가 되지 않는가 해서 오늘 대한항공 특별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제 지금 대략 이제 12월 초에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거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물론 이게 80% 유상증자의 비율이 주식수가 출회되는 주식수가 조금 많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아마 시중에 신주가 나올 때 시점에서는 주가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증자의 신주 인수권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투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여타 비트코인도 최근에 비트코인이 다시 또 2천만 원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주가를 관심을 계속 유도를 하는데 전일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오른 날 보면 시초가의 고점을 형성하고 또 대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주가의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또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탄력적인 매매로 대응을 하시면 비트코인도 향후 최근에 거래되는 양상으로 봐서는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빗썸이라고 하는 대표 주자로 비덴트가 있고요. 오늘 장중에 무려 11,00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당일날도 10% 넘는 이런 변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전일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 걸 봐가면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위로 업비트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는 우리기술 투자, 이 종목들이 대표적인 주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지트라고 하는 종목도 최근에 저가의 개념을 이용해서 주가가 또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최근에 거래되는 양상으로 볼 때 오늘 고점에서 오늘 24%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가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1,400원대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은 종목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황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황 마치겠습니다.